네, 반갑습니다. 최성원이고요. 등장하는 게 되게 멋있네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또 신발도 안 신고 강의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우리 원장님 말씀 중에 여기가 이제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물에서 강의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보물 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죠? 대답이 좀 잔고 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보물 맞죠? 네. 예. 그리고 뭐 저를 명사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명사는 잘 모르지만 여기가 명소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바깥을 보니까 강의 별로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좀 마침 또 원장님이 좀 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짧게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하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은 인생 2막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책 쓴 것도 그린 투 그레이라는 책을 썼고 해서 많이 하는데 사실상 오늘은 오시는 분들이 또 연세 드신 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게 젊은 학생들도 계시고 그래서 뭘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럼 미래에 또 자라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앞으로 또 몇십 년 더 사셔야 되니까 어떤 이 퍼스널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이 답은 정답일지 못답일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침 저는 퍼스널 브랜딩의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침 제가 은퇴하고 지금 한 5, 6년 동안 겪어오고 있고 몸도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이 모습이 퍼스널 브랜딩에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 중심으로 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뭐 꼭 제 자랑 같아서 되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요. 지금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저 어렸을 때 컴퓨터는 아예 이 세상에 없었는데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컴퓨터 생기고 뭔지 이래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전화기 같은 거 우리 예전에 이렇게 돌렸는데 지금 어린 친구들한테 전화기 그 얘기하면 아마 저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죠? 전화기 터치하는 거지 돌리는 건 아니다. 근데 이런 세상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세상에 살아남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60부터.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근데 맞던가요? 어렸을 때는 저는 인생은 60까지라는 말을 인생은 60부터라고 쓰고서 그렇게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6학년 6반, 6학년 7반인데요. 감사합니다. 이런 리액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60을 넘고선 살아보니까 진짜 60부터인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퍼스널 브랜딩은 제가 60 이후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 말은 예전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저는 그렇게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라톤이죠. 오히려 이제 더 긴 마라톤이 됐어요. 그죠? 예전에 42.195만 달렸으면 되는데 지금 어쩌면 한 90km 정도 달려야지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전 이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같아요. 철인 3종 경기. 그죠? 1.5km, 40km, 10km라는 건 1.5km는 수영을 하고 수영하고 바로 나와가지고 사이클을 타고 40km 달리고 그리고 10km 마라톤을 해야지 끝나는 경기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아이언맨 아니면 못하는 그런 경기가 철인 3종 경기인데 저 여러 가지 뭐 코스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올림픽에서는 이제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저는 혹시 우리들의 지금의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철인 3종 경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 아이들은 이제 제가 냈는데 요즘에 여기저기서 조금씩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평생 직장은 뭐 이미 없어진 지 오래죠, 그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LG그룹에 들어가가지고 LG그룹에서
마지막 30년간 근무하면서 임원으로 제대를 했으니까 사실 저 자칫 잘못하면 그냥 LG맨으로 늙어 죽을 뻔했어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제가 지금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건 뭐 꿈만 같은 얘기고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평생 직업도 없다에 저는 한 표를 겁니다. 제가 교사로 평생을 하든 뭐 판검사가 되든 60이나 교수 때도 65세면 정년퇴직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냥 늙어 죽을 건가요? 예전에는 60세쯤 55세쯤 그만둬도 한 10년 살다 보면 하늘에서 부르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지금은 어지간해서는 90 전에 죽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됐어요. 조금 잘못하면 100세, 지금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어린이들은 120세 제가 보증합니다. 120세까지 살 거야.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평생 직업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잡러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그죠? 엔잡러 알아? 아니, 애는 아는데. 애는 알아. 애는 뭐야? 여러 개 뭐 이런. 네. 그지? 그 잡은 뭐야? 잡. 네? 잡. 직업. 잡은 이제 내가 발음이 좀 나쁘지만 직업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 엔잡러입니다. 결국 철인삼 종경기 얘기예요. 그죠? 박태환 혼자서 수영만 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박태환도 됐다가 또 암스트롱도 됐다가 이봉주도 됐다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와 있어요. 저도 엔잡러입니다. 제가 아까 차이나다 대표라고 했는데 회사도 다니고 있지만 칼럼도 쓰고 있고 광고도 찍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뭐 책도 내고. 그러니까 전 직업이 한 대여섯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하고 바로 그냥 휴식 모드로 갈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든 뭔가 내가 내 일을 해야만 제대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고, 지금 100세 가까우신 김영석 교수도 자주 말씀하시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건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1년에 한 200회 정도씩 강연을 하시는, 그죠? 그런 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현역으로 지금 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늘의 결론일지도 몰라요. 한 5, 60세 넘으면 이제 일반 직장에서 저를 소비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잖아요. 잘 안 받아주죠. 그죠? 어디 취직과도 잘 없고 내가 할 게 없는데, 그럴 때 대비해서 내가 뭔가 내 자신만의 어떤 브랜드, 내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야 그걸 가지고 내가 나머지 몇십 년을 소비를 위한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새로운 세상에서는 살아남으려면 내 자신이 브랜드가 된다. 뭐 저는 지성원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지금 이제 그레이트 그레이라는 책을 써내면서 뭐 닉네임도 생기고 또 나름대로는 약간의 브랜드 파워가 생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면 세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도 바뀌고 있어요. MZ세대 이런 말은 얘기 들었어요? 네, 밀레니엄 세대하고 이제 그 이후 세대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MZ세대가 어떻게 보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 20대에서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까지 여기도 몇 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세상의 주역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주역인 동시에 소비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브랜드가 돼야 되는 거지. 브랜드라는 게 나만 브랜드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누군가 사주고 써줘야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Z세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이분들 인터넷 디지털 기기에 능통한 신인류죠. 우리랑 같은 인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기 딴 거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쪽으로는 강의 다 들으면서, 안 듣는 것 같지만 들으면서 또 손으로는 딴 거 하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SNS뿐이 아니고 경제관념도 엄청나게 밝아요. 요새 뭐 연끌 투자하고 뭐 하는 것들 다 이 MZ세대가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부동산도 올라가는 거고 비트코인도 막 문제가 생기는 거고 빚내서 투자하기도 하고. 그래서 엔잡러는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직장인인데 밤에는 먹방 유튜버 하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먹방 유튜버 한 2달에 버는 돈이 자기 직장에서 1년 버는 돈보다 많고, 뭐 이제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취미는 취미였어요. 그러나 지금 세대들은 취미 가지고 돈도 만들고 커리어도 쌓고 또 브랜드가 되는 이제 그런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르고는 우리의 미래도 없고, 우리의 브랜드를 소비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배우고 이 사람들을 또 공략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저희들한테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아주 진부한 얘기니까 간단히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본 장래 직업, 이것도 전 직업도 이 질문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장래 몇 개 직업을 가질래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너 장래 뭐 될래?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아직도 뭐 보면 그 교사도 있고 뭔지 이런데 이런 거는 아빠 엄마 영향이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거고 대부분은 유튜버예요. 지금은 여기 3위라고 돼 있는데 최근 조사는 1등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유튜버가 1등. 뭐 유튜버가 사실 크리에이터를 이제 통칭하는 말이니 그 대표하는 말이니까 유튜버지만, 그리고 뷰티 디자이너 이런 거 들어있어요. 우리 옛날에 뷰티 디자이너 한다 그러면 동네 층패다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게 했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인데 지금 뷰티 디자이너가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내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고 그게 진짜 본인들의 목표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냥 나 그냥 가수 해볼래, 나 연예인 할래 이렇게 그냥 꿈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목표를 갖고 뭐 여수생도 들어가고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젊은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 아나요? 우리 어린이들은 잘 알 것 같은데 알아? 누군지? 조금 아까 누가 보람이라고 그러셨는데? 보람 TV. 예, 맞습니다. 근데 보람 TV를 모르시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이보람이라고 2013년생이고요. 아주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2016년도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으니까 뭐 말이 안 되죠. 이제 4살 때 했다는 건데 부모가 이 친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던 건데 뭐 장난감을 갖춘다든지 자기 젖먹이 애기를 본다든지 하여튼 일상을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3천만 명 구독자를 갖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덜 속상한데 2019년에 그러니까 6살 때 서울 강남에 95억짜리 빌딩을 이보람 이름으로 샀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광고 수익은 제가 조금 줄였어요. 조금 버블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실제로 구글에서 파악하기는 아마도 한 달에 채널을 지금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채널당 평균 18억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이 있을 것 같다. 그 유튜브에서 주는 돈 빼고요. 와, 미치겠지. 너도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오늘 때 해야 돼. 정말로. 어머니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 보람 튜브가 특별히 성공한 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이에요. 영어 자막도 들어가고 뭐 스페인어 들어가고 일본어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어린이들, 전 세계의 어린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열광하는 거죠. 꼭 이렇게 어린아이들만 있나요? 이분 잘 아시죠? 박말레 할머니. 코리아 그랜마.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조금 달라요. 이분은 사실은 PD가 있어요. 근데 PD가 누구냐면 김유라 PD라고 손녀예요. 20대 후반의 손녀인데 손녀가 할머니가 식당 일을 하시는데 치매기가 이제 조금 있으셔가지고 치매 초기라는 판정을 받고 회사도 때려치고 할머니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 과정을 딱 이제 찍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유튜브인데, 박말래 할머니 많이 안 배우셨으니까 말씀도 굉장히 거칠게 하시고 욕도 하시고 아주 직설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게 나이 든 사람한테 어필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청소년들, 젊은 친구들한테 딱 우리 할머니 같고 우리 할아버지 같은데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발언을 막 해주시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100만 명 넘는 구독자에 아마 평균 몇 천만 원 정도의 월 수입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책도 써내셨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되게 유명합니다. 그야말로 셀럽입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유튜브 CEO가 한국에 와가지고 1대1로 만난 유일한 사람은 박말래. 구글에서 초청해서 미국의 구글 본사에 간 유일한 한국인 박말래입니다. 근데 실제로 콘텐츠 보면 뭐 개모임 나갈 때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거 막 이제 해서 올려요. 또 시장에서 산 1,000원짜리 립스틱 리뷰해주고, 그다음에 또 음식 잘하시니까 박말래 레시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으로 젊은 세대들한테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유튜브입니다. 또 좀 멋있는 할머니 한번 보여드릴까요? 멋지죠? 이분은 자기 브랜드도 있어요. 이렇게 밀라노나. 저는 밀라노에서 뭐 놀다 온 분인 줄 알았어요. 밀라노나. 근데 52년생이고요. 본명이 조금 이제 그냥 한국스러웠어요. 장명수. 근데 밀라노 플러스 논나. 논나가 이태리어로 할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딱 벌써 본인의 브랜드 컨셉이 딱 나오는 거죠. 그죠? 이대 나오셨어요. 나 이대 나온 여자 정도가 아니고 나 밀라노에서 놀다 온 할머니야. 이제 여기에 이미 벌써 사람들을 한번 압도하는 그런 컨셉이 들어있는 거죠. 이분 유튜브 가입일이 19년 10월이에요. 얼마 안 됐죠. 바로 여러분들 엊그제잖아요. 그죠? 근데 4개월 만에 20만 명이 넘었고 지금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뭐 내용은 뭐 본인이 잘하는,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옷을 입는지, 코디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남보다 좀 먼저 했다는 거죠. 이렇게 멋있는 할머니들이 별로 많지 않을 때 그냥 먼저 치고 나갔는데 바로 재작년에 치고 나간 거예요. 뭐 20년 전에 치고 나갔으면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되실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무명에서 그냥 무명으로 늙어 죽을래 라는 사람이 있고, 다 무명이잖아요, 우린. 그죠? 무명인데 무명에서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지금 유명하신가요, 원래? 아, 그럼 무명이시라고 보고 우리 다 무명이라고 치고 위에 거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래 거 하고 싶으세요? 그죠? 인간의 사실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거 우리 선조들이 했던 얘기 아닌가요? 그분들이 먼저 브랜드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는 건 결국 브랜드를 남긴다는 얘기였거든요. 어쩌면 우리 선조들은 브랜드 의식이 현재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정확하게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무명에서 유명으로 가는 과정,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싱어게인. 보셨죠? 네. 보셨으면 여기 되게 반갑고 본인이 원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구 원픽이었어요? 30%? 저는 63%였는데.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나름대로 다 한가닥 했던 사람들, 뭐 어떻게 노래도 좀 하고 나름대로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이제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그래서 Sing Again, 노래를 다시 하는데 무명 가수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아니고 이렇게 가슴에 번호표를 달고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까지 저희들도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준결승 정도 가니까 떼고 나는 누굽니다라고 이름을 밝혀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무명에서 유명으로 이제 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세 사람이 1, 2, 3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그 싱어게인 후속 프로그램이 유명 가수전이에요. 아주 브랜드 마인드가 투철한 회사입니다. JTBC인가요? 하여튼 엄청나게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프로그램들을 멋지게 만들어내는데 유명 가수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명한 가수지만 이 사람들은 갓 유명해진 사람들이고 그야말로 G.O.D. 갓 유명한 가수들을 이제 모셔서 이승철이를 모신다든지 뭐 누굴 모셔가지고 이제 같이 인생을 얘기하고 노래를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분들은 과거에는 30호, 63호, 29호였는데 지금은 이승윤, 이무진, 정홍일로 불리고 있어요. 이름을 찾은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브랜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승윤이죠, 그죠? 이승윤이 얼마 전에 디아도라라는 우리 어렸을 때도 봤던 브랜드인데 이게 다시 이제 새롭게 어떻게 런칭을 하는지 거기 모델로 발탁이 됐더라고요. 근데 뭐 이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는 번호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승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처음 하는 광고고 극명하게 우리가 무명과 유명을 가를 수 있는 건 역시 돈인 것 같아요, 그죠? 172원이 뭔가요? 과거에 앨범도 내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온 판권, 그러니까 그 지식재산권으로 들어온 돈이 약 172원을 받았을 때요. 근데 이 프로그램 하나로 아까 그 광고 수익 빼고 이 프로그램 하나로 본인이 유명해지면서 받은 돈이 1억 원이에요. 이게 유명과 무명의 아주 극명한 차이입니다. 사실 무명과 유명의 이런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아주 많은 간극이 있긴 해요. 이제 그런 걸 사실 이런 이제 고상한 곳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좀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좀 잘 남으라고 이 예를 들어드리는 거고요.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떠나기 전에 잠깐 원고를 보다가 그 뉴스에 잠깐 떴더라고요. 제가 쓰니까 매출이 2억에서 50억으로 올랐대요.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누군가요? BTS의 정국이 V라이브라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V라이브는 뭐냐면 자기와 팬들 간에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거기에서 맞습니다. 콤부차 그 레몬가루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 보니까 전국의 한마디에 한 달치 콤부차 물량이 단 3일 만에 모두 팔렸다. 뭐 이랬는데 그 후속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 회사를 갖다가 사겠다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나타나서 지금 한 900억 정도에 지금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지금 경쟁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유명인과 무명인, 셀럽과 일반인의 어떤 차이인 거죠. 그죠? 지금은 사람들이 셀럽에 엄청나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럽이라는 건 결국은 옛날로 치면 그냥 연예인이에요. 예전에는 연예인밖에 셀럽이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 유튜버가 됐든 크리에이터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다 셀럽인 거예요.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셀럽인 거죠. 그러나 좀 많이 끼치는 사람이 이제 좀 유명한 셀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브랜드들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브랜드이신가요? 브랜드라면 어떤 브랜드이신가요? 우리 꼬마, 너는 브랜드야? 브랜드라는 게 뭔지 알아? 알지? 잘 모르는. 브랜드라는 건 몰라? 코카콜라, 뭐 삼성, 뭐 이런 거 다 브랜드잖아, 그지? 그럼 너는 이름 외에 뭐 다른 뭐가 있어? 닉네임 있어? 닉네임 없어? 네. 그럼 뭐 미남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죠? 그 본인들은 그럼 무슨 이름 외에 이름 자체가 브랜드였으면 제일 좋겠고 뭐 유재석, 강호동 이름이 브랜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김영석 교수님 그는 브랜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 외에 혹시 나는 무슨 브랜드일까를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 브랜드가 있으신 거죠. 아주 너무나 명확한 브랜드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런 것들을 아직 잘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비교를 하는 게 너무 유명인들을 비교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실감 안 하니까 우리 근처에서 그냥 방금 전에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본 사람 같은 그런 사람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람이에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죠. 이거 스브스 뉴스에 나왔던 뭐 장면 캡처한 건데 마침 여기 이 사람 뭐지 뭐 이런 게 있어가 제가 재밌어서 이 사람 뭐지 이런 호기심은 소비자가 호기심을 보이는 거잖아요. 같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그거예요. 그게 바로 소비자들의 반응이고 소비를 할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저도 지성은 브랜드가 되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짤막하게 제가 그냥 그림으로 그 과정을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한 30년 있었기 때문에 중국 통으로 그냥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상하이에서 이제 제가 길거리 캐스팅이 좀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유명한 어떤 성형외과 이제 광고를 찍고 했던 뭐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이에서 뭐 옷 잘 입는 남성 매진 뭐 이런 거에 뽑혀가지고 요 30대 친구들하고 제가 유일한 60대로 그 상해 유명한 그 신천지길을 걷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뭐 저만 알고 한국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모르죠 뭐. 그죠? 예. 그래서 이것까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저는 이제 대기업 LG그룹에 있었으니까 LG그룹 임원을 끝으로 이제 은퇴를 했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제 아들뻘 되는 창업자가 하는 그 중국어 교육 스타트업에 제가 이제 합류를 했어요. 합류를 했더니 한국의 여러 매체들이 이거 영어 인터넷 로봇은 이런데 뭐지 이렇게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회자되기 시작했죠. 이게 제 창업자입니다. 근데 저분이 부러운 건 아주 예쁜 창업자라는데 저는 좀 그냥 이런 훈남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도전을 재밌게 봐주는 거죠. 아까 유튜버들 유명해지는 것도 결국은 소비자들이 뭔가 재미있거나 끌려야 되잖아요. 희귀성이 있든지 뭐 최고든지 아니면 유일하든지 아니면 뭐 차별화가 정확히 돼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하는 대기업 임원 정도 했으면 그냥 폼 잡고 딱 그냥 또 먹고 살만 할 텐데 저런 거 안 할 텐데 하는 데를 저는 어떻게 보면 시도를 한 건데 저는 사실은 전혀 걱정도 안 하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을 엄청나게 한 것 같았어요. 그 차이나타운의 그 투자자들이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소프트뱅크라든지 이런 투자처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6개월밖에 안 못 가. 맥시멈 1년. 근데 지금 제가 4년 반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근데 이 뭐 윤일중 아나운서 같은 건 다 아는데 그 옆에 있는 여자분 잘 모르시죠? 근데 애들도 요새는 잘 모르더라고요. 걸스데이라는 그룹 아나? 걸스데이 유라야 유라.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했어. 근데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거 보여주면 제가 누군데 아무도 몰라가지고 재미가 없어. 여긴 조금 재밌네 그래도. 알베르토는 아시죠? 네. 근데 알베르토 생각보다 되게 잘생겼더라고. 키도 크고. 제가 옆에서 오징어 될까봐 옆에 잘 안 가고 있어. 그러면서 사실은 저한테 이제 기폭제 역할을 한 제 퍼스널 브랜딩의 기폭제 역할을 한 거는 결국은 책이에요. 저는 이제 중국에 30년 근무를 했으니까 중국에 30년 근무한 걸 갖다 그냥 책으로 하나 좀 써내야겠다. 내 경험을 그래도 후배들하고 나눠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출판사에 갔는데 출판사 저 대표가 딱 들어보시더니 그거는 그냥 나중에 다른 출판사 가서 쓰시고요.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도전 스토리가 너무 좋은데 이거 쓰시면 저희가 흔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오케이 그럼 한번 써봅시다 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사실 깊이가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대기업에 있을 때 겪었던 일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길거리 캐스팅되고 어떻게 차이나다에 들어오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에요. 저는 별로 재미를 못 느꼈는데 다른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스토리를 엮어낸 겁니다. 그랬더니 뭐 굉장히 잘 좀 팔리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서 뭐 생방송에도 나오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엄청나게 보도를 많이 해줬어요. 이게 지금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출판사에서
자기네들이 광고하면서 만들어낸 거더라고요. 거기도 바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출간 후 시니어 대표 아이콘으로 인생이 막 도전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제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네,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뭐 방송도 나오고 뭐 이제 강의도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책 이제 이렇게 잡지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브랜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레이트 그레이의 저자. 그러니까 그레이트 그레이라는 말을 이제 막 쓰기 시작하면서 저는 책에다가 셀럽이 되고 싶다고 썼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셀럽이 꿈이다 뭐 이렇게 또 막 이제 퍼날라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확실한 목표를 갖고 확실한 방향을 컨셉을 잡고선 얘기를 했더니 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 국민한테 만천하에다가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선 자꾸 퍼날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만히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인터뷰 요청도 오고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제 꿈은 셀럽입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저는 뭐 그렇게 책에만 썼는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런 곳까지 갔어요. 매경 이코노미 아시죠? 네, 매경 이코노미 표지 모델.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레이트 그레이 인생이 막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표지 제목으로 그레이트 그레이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써도 되겠냐고, 그 글을. 그래서 why not? 그래서 끊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씨, 내가 할 말을 하나 빼먹었네. 표지 모델로 나 좀 해달라고 그럴걸. 그 생각이 났어요. 저 어렸을 때 학원 표지 같은 거 친구 나오면 막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기자한테. 아, 그거 그레이트 그레이 내용을 쓰면 표지 모델로 저 같은 사람 괜찮지 않아요? 우리 여기 보통 사람을 안 하고 무슨 그래프를 그리고 뭐 이제 보통 매경 이코노미 보면 그래프도 그리고 무슨 선박도 나오고 뭐 이제 맨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찍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혹시 옆으로 된 선글라스 낀 멋있는 사진 하나 있으면 빨리 좀 보내달래요. 마감 시간 한 10분 전. 그래가지고 막 뒤져가지고 보냈더니 저런 게 실렸더라고요. 제가 이런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어떻게 매니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유튜브를 하시든 나중에 뭘 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소비자들을 유린할 건지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물건을 사주고 나한테 좋아요 눌러주고 그래야 나한테 광고가 들어오고 내가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글 쓰는데 자신이 붙어가지고 어디서 제가 이제 옷도 좀 잘 입는다 그랬더니 패션 칼럼을 좀 써달라고 해서 제가 패션 칼럼도 연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직업이 하나 더 늘었죠. 패션 칼럼니스트.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제 틱톡 얘기입니다. 틱톡이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강남역 지하철역에 쫙 있는 거 있잖아요. 기둥에 있는 거. 거기서 찍은 거고 또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큰 이런 전광판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건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이렇게 바람까지 많이 부르네. 제가 하나만 그냥 아주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틱톡에서 만든 겁니다. 제 나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그렇죠? 제 나이에 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서 늘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꾸밈 없이 그냥 보여드릴 수 있는 걸 보여드렸더니 젊은 친구들이 아주 호응이 대단합니다. 아주 멋진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만 하려는 건 있습니까? 그런 재주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즐기는 마음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그냥 보여주자. 저는 뭐 볼 수 있는 걸 좋아하는 할아버지니까 사실상 정말 대박으로 돌아올지는 저도 후회를 생각을 못했고요. 젊은 친구들도 대표이 될 수 있구나. 아, 이건 진짜 하기 잘했구나. 기술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듣기만 하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저도 했지 않습니까? 60 먹은 할아버지도 하는데 절대 겁먹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손주가 4명인 할아버지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붙은 거죠. 이제 자신이 붙고 패션이라는 키워드를 또 하나 덧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시니어 모델로도 이제 패션 모델로도 활약을 하게 됐고요. 저기서 같이 활약했던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아저씨질이라는 그런 팀을 하나 결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그 인스타그램을 이제 또 지금 권정현 대표는 그 젊은 친구가 1990년생인데 그 친구가 권유를 해가지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어제 현재까지 한 3,100명 정도의 팔로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은 제가 한 5, 6천 명 정도, 뭐 많지는 않죠. 사실 아까 방발레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러나 어쨌든 그 틱톡 같은 경우도 이런 중장년층이 잘 안 하고 어린 젊은 초딩들 뭐 중딩들이 하는 거니까 저같이 뭐 60 먹은 사람이 하는 것 치고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틱톡에서 아예 저한테 한번 직접 틱톡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저를 찾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개설을 해줘가지고 틱톡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이제 더 뉴그레이라는 이 플랫폼을 갖고 하는데 이것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한 10만 명 정도 팔로워를 갖고 있고요. 이제 거기 올라간 뭐 제가 이제 이거 브레이브 걸스에 올린 뭐 추는 그런 장면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저 이거 전에 그죠? 이렇게 쭉 있는데 뭐 그냥 조금 조심 안 하면 100만이 넘어가요. 일단.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틱톡입니다. 틱톡인데 틱톡도 지금 17만 명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9.7 밀리언이에요. 970만 명이 본 영상입니다. 저 영상 때문에 지금 잭폿이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저씨지가 사실 여기 섭외 받을 때만 해도 이게 안 터져가지고 제가 뭐든지 그냥 다 하겠다고 흔쾌히 왔는데 사실 오늘 화장품 찍어야 되는 날인데 그냥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 관계자분은 굉장히 복 받으신 거예요. 네. 이런 영상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좀 난리가 나서 지금 뭐 거의 전 매체들이 지금 저희를 인터뷰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니어 BTS라고 이거 저희가 붙인 건 아니고요. 월남 쪽하고 뭐 이런 동남아 쪽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BTS 같아. 한국에 2050년도에 BTS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시니어 BTS가 됐으면 아저씨입니다. 이름은. 이거 이제 같이 촬영했던 거예요. 뭐 우리는 아저씨죠. 뭐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현대백화점 신촌점인데요. 이거 BTS 말고는 잘 안 쓰지 않나요, 이런 거? 네.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그동안 이게 터졌으니까 할 말이 있지 할 말이 굉장히 없을 뻔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KBS 통합 뉴스룸에 제가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나가서 하기도 하고 또 이건 이제 EBS의 70분짜리 생방송에도 나와서 제가 이제 패션 팁도 뭐 주고 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레트 광고도 찍고 제 잘생긴 애가 제 아들이에요. 네. 근데 고마운지 모르더라고요. 저 같으면 되게 고마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바로 오늘 그 코엑스몰에서 젊은이들한테 이제 야망을 가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박경림의 토크쇼 형태로 진행을 해요. 근데 박경림이 1부를 하고 저희들이 2부를 하고 3부 누구죠? 역주행의 신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브레이브걸스하고 아저씨가 이제 같이 무대를 서는 이런 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틱톡 같은 이런 SNS를 잘 활용하다 보니까 저도 꿈에도 생각 못한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날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좀
그래서 좀 자극을 받고 저런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성원이라는 브랜드는 하여튼 옛날에 그냥 주재원이었고 뭐 이랬는데 그 다음에 뭐 차이나다 뭐 공동대표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은 그레이트 그레이의 저자로서 광고 화보 모델이면서 패션 칼럼니스트면서 틱톡 크리에이터면서 또 아저씨 이제 정우로서 제가 이렇게 브랜드가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거 하실 거죠? 내년에 부르실 때는 아마 조금 초청비가 제가 이번에 왔기 때문에 안 올 수는 없고 그때는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럼 이제 나도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그냥 읽어보는 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꼭 존재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뭔지를 본인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과거에는 무슨 뭐 출신 학교 뭐 자격증 이런 것들이 이제 스펙이었고 브랜드였다면 지금은 개인의 특기나 퍼포먼스가 바로 브랜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걸 갖다가 SNS, 블로그, 뭐 유튜브 이런 플랫폼에다가 얹어가지고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기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인기라는 게 아까 바로 소비로 직결되는 거고 결국 그것이 파워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인기가 성취 목표가 돼야 되는 거지 법관이 될 거야, 뭐 사시 될 거야, 뭐가 될 거야가 성취 목표는 아닙니다. 인기는 곧 돈이고 힘이고 영향력이 된 시대가 됐습니다. 인기가 많으면 인싸가 되는 거죠, 그죠? 인싸가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콘텐츠도 이제 어떻게 찾느냐? 이거만 가지고도 이제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내가 어떤 게 흥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 써보세요. 게임에 흥미 있지, 게임. 응?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요리,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쭉 써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거 잘 모르시면 내가 최근에 뭐 들어가본 네이버에 검색해 본 게 내가 뭔지 뭐 이런 거 한번 보면 자기가 평소에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좋아하는 게. 자, 그걸 찾으신 다음에 내가 남들보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잘하거나 조금 나은 게 내가 남들보다 특출하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시장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 범위 내에서라도 내가 전국구는 아니지만 내가 논산 어디 여기 도남서원 요 근처에 맛집으로 유명하고 내가 여기서는 내가 뭐가 제일 잘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내가 잘하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떤 타겟층한테 나를 먹히게 할 것인가 그거를 잘 고민하고 싶어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뭘지, 그죠? 내가 실패담도 좋고 뭐 성공담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요리도 좋고 이런 것들만 잘 발굴하신다면 콘텐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인기를 얻으려면 그 콘텐츠 정확한 컨셉 가지고 나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알맹이겠죠. 그 알맹이를 가지고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 가야 돼. 재밌어야 돼. 근데 되게 내용은 너무 좋은데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럼 아무도 열광하지 않습니다. 백종원 씨 내용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데 너무 재밌잖아요. 열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알맹이뿐이 아니고 지금은 껍데기도 무지 중요하니까 이 껍데기를 이제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내가 아무리 좋은 알맹이가 있고 껍데기가 좋으면 뭐예요? 아무도 안 사주고 아무도 열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것들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글을 써서 책을 써서 그게 도화선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브런치에다 뭐 글을 올린다든지 블로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뭔가 글을 쓰면서 자기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글을 쓰다 보면 정리가 잘 되니까 글을 쓰고 그 다음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나 유튜브나 틱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타겟층, 특히 아까 말씀드린 MZ세대와의 연결점을 만들고 그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인기를 얻고 인싸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셨다가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퍼스널 브랜딩 이제 어렵지 않은 것 같죠? 해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고서 여기 딱 신발 신는 순간 또 뭐 그 사람 얘기하기 뭐였지? 퍼스널 브랜딩 그냥 갑자기 뭐 아저씨즈밖에 생각 안 나면 제 오늘 강의는 망친 것 같아요. 아저씨즈가 생각나면 안 되고요. 아, 나만의 브랜드를 나도 만들어야 되겠구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당장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결심만 해주신다면 내년에도 같은 값으로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도하고 도전하려는 퍼스널 브랜딩이 미래에 나를 어디까지 변화시킬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퍼스널 브랜딩을 시도하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미래조차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없다는 건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퍼스널 브랜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게 제가 그 아리랑 TV에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영어 젊은이들이 영어 잘하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도전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사람들한테 은퇴 후의 사람들한테는 도전하는 순간 나는 이미 위너다.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난 이기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신기한 거는 은퇴 후에 제가 도전했던 그 많은 작은 도전들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의외로 성공률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여튼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포스는 나의 브랜드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하자. 그런 것들을 결심하는 바로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